이번에도 또 황당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낳지도 않은 아이를 태어났다고 허위 출생 신고를 해서요. 8년 동안이나 정부로부터 양육 지원금과 휴직 급여를 받아온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4,8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 챙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니,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이 A씨가 항공사 승무원인데 본인이 2010년 3월 달에 첫째를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항공사에서는 1년간 출산 휴직을 하고요. 1년 육아 휴직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12년 10월 달에는 또 둘째도 또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하면서 저 때도 아이를 진짜 안 낳은 건 낳습니다. 아니고요. 안 낳고요. 어허. 그래서 1년 출산 휴직을 하고 또 1년 육아 휴직을 하는데 네. 이 나중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육아 휴직 수당도 다 받고요. 다 받은 상황인데 그 후에 실제로 이제 2017년 2월 달에 잠적을 하게 되고요. 네. 나중에 정말 아이 놓긴 놓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셋째 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아이를 나중에 낳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첫째를 낳았다고 허위 신고. 2년 후에 또 둘째를 낳았다고 허위 신고. 2016년도에는 회사를 휴직하고 실제로 아이를 낳았지만 실제로 첫째인데 네. 뭐 신고상으로 봤을 때는 셋째를 지금 낳은 상황이 되고 그렇죠. 예. 아니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한 겁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일단 경찰에서는 사기죄 의유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해당 피의자 류 씨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갖고 싶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입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부터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입양 절차가 복잡해서 입양을 포기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정부 지원금이래 봤자 4,800만 원 8년 동안 받은 돈이니까 나누면은 한 달에 한 40여만 원? 이 정도의 돈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심정국 차장. 네. 출생신고 과정이 도대체 얼마나 허술하고 간단하길래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출생신고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부모가 가가지고 사실은 태어났다는 그 증빙서를 병원에서 하나 받고 거기 그 되어 있는 양식 하나 쓰면 사실은 그냥 끝나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출생신고 자체를 허위로 할 거라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상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할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말 미스테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0년부터 한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아이를 낳았다고 허위 그 신고를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뭐 아주 크지도 않은 그런 금액을 나라에서 계속 부당하게 수령을 했는데요. 네. 좀 뭐랄까요? 하여튼 경찰이 철저하게 그 범행 동기 같은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는데 6월에 출산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진짜 첫째 아이를 6월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 2개월밖에 안 돼서 갓난아기가 있을 텐데 뭐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좀 뭐 의문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게 네. 정말 본인이 너무 원해가지고 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한 명은 이거 퇴소는 안 되지만 네. 출생신고 지금 허점이 많습니다. 네. 집에서 나왔다고 조산사 증명 떼가면 인후 보증이면 떼가면 다 내주거든요. 출생신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둘째를 한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둘째까지 한다는 고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 사람이 항공사 다니면 급여가 꽤 될 건데 그렇죠. 굳이 육아휴직비하고 그 수당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나. 여러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전 남편까지 조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럼 남편도 있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네. 남편은 그럼 이 사실을 전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둘이나 있다라고 네. 했다라면. 그렇죠. 작년 11월에 이제 서류상 셋째를 가졌다고 이제 회사에 출산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이 사실이 발각됐는데요. 그때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전 남편
전 남편 계좌로도 이게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입금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기죄의 공범 아니겠느냐 그렇죠. 라는 의심을 했고 결국 올해 5월에 이 전 남편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벌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둘 사이에서는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류 씨의 그런 행방을 찾는 게 점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 여성이 허위 출생 신고로 받아낸 보조금들 도대체 얼마 정도인지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신욱 차장. 네, 강남구청에서 이게 내가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지별로 지자체별로 그 양육수당이 다르잖아요.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무원이 좀 사실 살만한 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했던 것 같은데 양육수당을 1,000여만 원 가장 많이 받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직급여 2천만 원, 그다음에 항공사에서도 받는 휴직급여까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4,800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부당으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위 출생 신고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출산했다는 증명서하고 네. 증인 한 명의 그것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이제 만약에 낳았다고 그런 경우 잘 없지만 집에서 낳았다고 그러면 정말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네. 증인도 뭐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결국은 좀 놀면서 이 수당 받아 먹고 싶어서 했다.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쉽게 납득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앞으로는 갓난 아이를 업고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황당한 사건 이야기 나눠봤고요. 7번째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